지금 젊은 분들, 대개 20대, 30대 전후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아예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고향인 아파트 키드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치. 새로 지어지는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것 역시 아파트입니다. 62%. 아파트는 명실상부 한국인의 대표 주거 형태가 되었고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곳곳에 세워진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했었던 표현들 기억하시죠? 분사기지. 분사기지. 그렇죠. 우리에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그분들에게는 참 낯설었나 봅니다. 1993년 한국을 방문했던 한 프랑스인은 이런 현상을 보고 충격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인 발레리 줄레조입니다. 왜 그녀에게 놀랐을까? 아파트 일색인 서울의 풍경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고 도대체 한국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93년도에. 네. 그리고 책을 하나 냅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화병 씨께서 프랑스어가 파비앙. 네. 저희 프랑스어가 유창한 지금 패널이 계시잖아요.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네. 모국어 아닌가요? 유창한 게 아, 맞아요. 오랜만에 조금 생소할 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있겠지만. 그러면은 네. 프랑스어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Valérie Gélézo. Les complexes d'appartements sont en train de transformer Séoul en une ville éphémère. 이거는 한국말로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로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루살이 도시? 왜 아파트에서 하루살이밖에 왜? 못해요? 약간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게 약간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약간 아파트가 좋은 집이라고 평가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그 신축 선호하지 않고 좀 역사가 깊은 건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단지는 보면 약간 실패한 주거 정책이라는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저 발레리가 한국 아파트를 안 살아봐서 저래요. 얼마나 편하게요. 진짜 너무 맞아. 너무 편하지. 정말 아니요, 바리 씨가 네. 한국에 와서 아파트 사고 싶었는데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아마 깜짝 나왔어. 일리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비싸 하면서. too expensive moi. 예. C'est trop cher. 네, 맞습니다.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가 계층적인 차별, 획일화된 문화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보기에 좋은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실제로 아파트는 한국 사람들에게 좀 묘한 존재입니다. 이중적인 존재죠.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미움도 많이 받는 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아,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그런 사람 본인이 잠들기 전에는 청약 당첨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지.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재테크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네. 솔직히 아파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거론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구의 아파트와 달리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파비앙 씨께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때 아파트의 상품화를 가속화하는 특징이 또 하나 자리 잡게 됩니다. 과연 뭘까요? 상품화? 상품화? 뭐. 아 상가. 아, 그렇죠. 상가. 네, 이제 편의시설. 그래 약간 이천동이나 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상가들이 하나씩 그렇죠. 있는데 그 상가들에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세탁소도 있고, 맞아요. 문방구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멋진 공원, 운동시설, 그리고 상가, 슈퍼, 학원 이런 온갖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편한데.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드는 비용이 건설비에 추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더불어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집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 길과 공원 이런 인프라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동네를 사게 된 셈이죠. 만약에 아이들이 없이 부부만 산다고 생각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많아요. 그냥 주택에서도 살아보고 싶고 뭐 빌라에서도 테라스 넓게 해서 살아보고 싶고 한데 맞아요. 아이가 있는 순간부터 무조건 아파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의 인프라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사람도 진짜 많은 어린이집 것 같은 같아요. 것도 가까이에 있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고. 특히나 또 단지형 아파트들은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엔 단지 내에 영화관도 있고 재밌는 거 다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피트니스 수영장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골프. 세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서관도 하니까 있고. 없는 게 없어. 맞습니다. 사람들이 단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욕망은 점점 커졌고 그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는 계속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초히트 상품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뭐죠? 뭘까요? 초히트 상품? 네. 부동산 중에 초히트. 강남 어디겠지 뭐 그냥 뭔가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최고죠. 주상복합. 정답에 가까워졌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요? 브랜드 이름에 타. 정답 타 와. 와. 땡땡 타행궁전. 궁전 타워. 네, 맞습니다. 어. 강남에 있는 타워. 와우 처음에도 완전 난리 났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나 잘한 마케팅 수단 같은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아니었네. 진짜 주상복합이라서 저기는 진짜 저기 산다고만 얘기해도 우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바로 대명사죠. 네. 근데 이전까지 아파트 이름은 반포주공 아파트, 주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동네에 건설사 이름을 붙여서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랬던 아파트 이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바로 타워로 시작된 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바로 그 시초입니다. 맞아, 저거 생기고 나서 약간 미국에서는 짚코드, 네. 네네. 우편 번호가 즉 부의 상징이거든요. 네. 내가 어떤 우편 번호에 살고 있다 하면은 딱 거기는 대저택들만 있는 동네에 이게 되는데 저 주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기 산다는 것만으로도 부를 증명하는 게 되니까. 야 이름 하나도 진짜 네. 있어 보인다. 타워가 부와 명예를 가진 이들의 집이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는 데 성공을 하죠. 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그게 시작 2000년대 초반 이후의 일이죠. 어. 그리고 마침내 텔레비전에 아파트 광고가 등장합니다. 와 참, 집에 가스불을 켜놨네. 걱정 마세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 남들에겐 꿈이지만 이겐 기억나, 저 생활입니다. 광고. 아파트 키를 들어서. 어머, 세상에. 아파트 그래, 이거는 키. 봤어. 기억난다. 무슨 이름이 됩니다. 명품 대박이다. 열쇠로 막 플렉스하고. 그 요즘은 또 SNS로 이제 뭐 외제차 입고 아, 맞아요. 이러면 막 사진 올리고 막 아, 맞아요. 이러잖아요. 맞아. 아 같은 보이네. 신기해요. 나 어디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뭐 그 키 막 이렇게 놓고 그게 사실 플렉스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야 브랜드 아파트가 좀 있어 보이긴 하다. 그렇죠.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건 그 자체로 성공한 삶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르렀습니다. 네. 아파트가 상품을 넘어서 명품이 된 거죠. 맞아. 광고에도 막 버젓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명품 주거의 맞아요. 시작. 네. 맞아. 아파트 선택 기준을 보시면은 20대, 30대, 와. 40대, 50대 할 것 없이 압도적이네.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의 1순위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저렇게나 브랜드죠. 압도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브랜드가 주는 어떤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큰가라는 의문도 들고 오히려 평면 구조, 디자인 인테리어가 하위를 차지한다는 게 놀라운데요? 사실은 더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고려가 되지 않는다라는 맞아. 거죠. 브랜드가 처음 탄생한 이래 아파트 가격은 거의 매년 올랐습니다만 상위 5대 브랜드의 가격 그래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70%요? 정말 6년 가파르죠? 사이에?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저거 좀 2009년까지 통계잖아요. 2010년 이후로는 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누군가에게 아파트는 평생 돈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그런 주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뭔가 프랑스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브랜드를 보고 평생 살 집을 보고 이렇게 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한국에서 어디 사세요? 라는 말은 그 어떤 인사보다도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잘 사고 파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투자. 사실 최근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는 설계 초기부터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아파트가 더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다. 그렇다 보니 이웃과 소통이나 교류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아, 맞아. 왜냐면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럼 내려가다가 만약에 한 7층쯤에서 누가 눌러요. 그럼 제가 탄 엘리베이터가 서는 게 아니라 다른 엘리베이터가 옆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태고 와. 아. 그러니까 꼭 단독으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죠. 네. 비효율적이죠. 전기 낭비야. 그렇고. 근데 그게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삭막하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만 인사를 안 한다, 서로 무관심하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요즘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사정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 요즘 시대가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그런데 제가 굳이 아파트 인류에게 생긴 무관심 문화를 왜 언급했느냐? 아파트가 무관심의 문화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공간의 사유화를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단지를 통째로 삽니다. 단지 안의 거리, 시설 이런 것들은 제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산 것이죠. 그러니 어떤가요? 포함이죠. 다른 사람들과 절대 공유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단지의 벽이 높아서 단지 바깥의 사람들과 내가 구별이 될수록 만족감은 더 높아지겠죠. 결국 공간의 사유화가 강해질수록 단지의 벽은 더 높아지고 공고해집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라는 게 저는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편해요. 그냥 발 닿으면은 뭐든 어디든 갈 수 있고 강아지들 산책도 솔직히 밖에 안 나가고 단지 안에서만 해도 충분하고 편하죠. 너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점점 더 이웃들이랑 대면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무관심의 문화는 우리를 개인으로서 좀 더 편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파트가 지닌 아이러니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파트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만약에 이사를 하라고 하면 아파트로 갈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에서 신혼부부의 85%가 아파트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래야 되니까. 사실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아파트에 대한 엄청난 인기는 마침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계급 질서까지 만들고 말았습니다. 맞아. 한국판 카스트? 저기 있어, 어머. 어머, 저기 뭐야? 말이 안 돼. 뭐야, 너무 나 잔인해요. 자, 여러분, 일종의 현타 같은 게 오죠. 우와. 여러분들께서 어떤 계급에 속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아파트 소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드라 내지 노비 계급이네요. 수드라 아래죠. 뭐 나도 수드라, 나는 수드라네. 이 계급표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때,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과 별개로 아파트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치인 사람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와 아파트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면은 이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아파트와 관련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풀어가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